자,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80페이지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관련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요. 소득세법에서 보시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상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감가상각비는 임의상각제도입니다. 결산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임의상각제도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서 보시면 장기할부 매입자산이라든가 금융리스 자산, 유유설비 이런 부분들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라든가 조경용 수목이나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이런 부분들은 제외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감가상각 계산을 위해서는 취득가액과 내용연수, 잔존가액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과 건설 자금 이자는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익적 지출에 대한 부분은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현상 유지와 관련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원가에 포함을 하게 되고 수익적 지출은 단기 비용으로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82페이지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기본적인 사례 부분 정리해 놨습니다. 자, 내용연수입니다. 내용연수는 자산의 사용 가능한 연수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거는 반드시 내용연수 기간 내에 감가상각을 완료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용연수를 지나서 감가상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의상각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연수는 기업회계에서는 추정을 허용하지만 세법은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시험 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 무용고정자산, 건축물, 업종별 자산 이렇게 별표 2, 3, 5, 6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별표 2와 3은 내용연수가 5년, 3년, 5년에서 50년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별표 5와 별표 6은 내용연수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서 내용연수의 상한과 하한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별표 6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연수들을 구분을 해보면 기준 내용연수라고 해서 별표 5, 6의 구조 자산별 업종 내용연수를 정한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표 6에 5년이다라고 하면 5년이 기준 내용연수가 되겠고요. 4에서 6년이 이제 내용연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연수 범위라고 하는 부분은 기준 내용연수의 25%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고한 내용연수가 있을 겁니다. 사업자가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해서 신고한 걸 기준 내용연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내용연수에 대해서 변경이 조금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전자부품과 관련되는 제조업인 경우에는 기존은 5년의 기준 내용연수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6년으로 내용연수가 증가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건설업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도 5년에서 8년으로 내용연수가 증가됐습니다. 특히 많이들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종 중에 부동산업입니다. 부동산 5년 내용연수였는데 8년으로 내용연수가 증가됐고요. 교육서비스 학원 같은 경우에는 5년이었는데 오히려 4년으로 단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업과 관련되는 부분도 5년에서 내용연수가 8년으로 이렇게 증가되거나 단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의해서 실무에 적용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내용연수는 최초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데는 그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고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입니다. 중고자산은
사업자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기준 내용연수의 50% 경과된 자산을 취득했을 때 기준 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설비자산의 내용연수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 사이에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선박이나 항공기, 공구기구 부품,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을 때는 내용연수의 50%,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더하거나 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소득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 조문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기준으로 적용을 할 때는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동이 된 상태에서는 최저한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점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서비스업 감가상각 자산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 즉 하수 폐기물 처리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설비자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기준 내용연수의 60%에서 140%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신고했었을 겁니다. 15년도에 취득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신고했었을 거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제라든가 즉시상각의제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잔존가액은 기본적으로 제로가 되겠습니다. 정률법을 적용할 때는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지만 최초로 취득가액이 5% 이하가 될 때 미상각잔액이 상각 범위에게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상각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각 방법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바뀐 내용 한번 보시면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신고 상각 방법은 무조건 정액법입니다. 신고를 했든 안 했든 정액법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2017년도부터는 무조건 정액법입니다. 자,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은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2016년도부터 무조건 정액법이었고요. 자,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아니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2017년도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상각 방법의 변경 신고라든가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필요경비 계상하는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91페이지입니다. 회사 계상 상각비. 회사 감가상각비는 판관비나 제조 간접비로 계상된 금액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데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을 손비로 계상했다든가 정교류 수정 손실로 처리된 상각비, 상각 방법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처리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회사에서 계상한 감가상각비하고 상각 범위하고 비교해서 차액 부분을 상각 부인액이 나오게 되면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 시인 부족액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과거에 이월된 상각 부인액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실무 적용 시에 오류 유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세무사랑 프로에 의해서 감가상각비와 기업회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보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자, 회사 계상 상각비가 있습니다. 이 회사 계상 상각비가 프로그램상에서는 세법상의 상각 범위액과 일치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세무사랑 프로에서 나온 감가상각비하고 기업회계에서 계상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일치하도록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부분이 다르다면
재무제표에 반영할 감가상각비는 회사에서 직접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가 회사 계상액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단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세무사랑 프로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단기 상각비가 제로가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고정자산 등록에서 당해 연도에 결산서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면 회사 계상 상각액은 제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전부 다 제로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수정하는 방법은 개별 자산별로 일일이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게 힘드시다라고 하면 자, 자산 계정 과목에서 F7번 회사 계상액 수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 모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회사 계상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각액 제로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든 회사 계상 상각액이 제로로 되면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고정자산 등록에 회사 계상액은 전부 다 제로로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 계상액은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감가상각비는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회사 계상액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면 전부 다 회사 계상액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3번에 회사 기업회계 기준상의 감가상각비와 세법상의 감가상각비가 다를 때는 이걸 전부 다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 2번과 3번 내용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감가상각 의제 규정은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통해 갖고 면제를 받거나 감면을 받았을 때 감가상각비를 상각 범위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필요경비로 계상을 했다면, 두 개가 충족을 했다면, 모두 충족됐다면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요. 의제 규정은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하고 상각 범위액 요 차이 금액을 다음 연도에 감가상각 기초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 가액 잔액을 기초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자산가액에서 공제 잔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의제 상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자, 이 부분을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면, 법인인 경우에는 과소상각한 금액을 송금 산입 유보 처리해서 강제 상각으로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단기의 세무조정이었고 차기 이후에 상각 대상 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될 때는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각 부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유보 처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특히 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선택했을 때는 차기 이후에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별 자산별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각 방법 내용연수 적용에 있어서 유의사항, 감가상각 방법 정액 정률법으로 선택을 하는데 이거 정확하게 선택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준 내용연수 기준으로 25% 가감한 내용연수를 선택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선택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약 정리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분류상 제조업의 내용연수가 각 기준 내용연수별로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분류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내용연수는 업종별 내용연수는 대분류로 모든 걸 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만큼은 대분류, 중분류까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내용연수나 상각 방법을 신고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내용연수 신고 및 감가상각 방법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 신고 서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신고 서식이 어디 있는지 몰라갖고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개인조정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감가상각비 조정 맨 밑에 보시면 내용연수 신고서 및 감가상각 방법 신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 신고서, 승인신청서, 내용연수 변경신청서, 상각방법신고서 뭐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될 때는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96페이지에 적시상각 의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시부인 계산 없이 바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에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의 5% 미달하거나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계상했다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자산도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단기 사용 자산에서는 전화기라든가 개인용 컴퓨터, 주변 기기 이런 부분들도 금액에 상관없이 이건 전액 다 비용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생산시설의 폐기 손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 있던 기술 개체, 기술 낙후로 인하여 생산 설비 일부 폐기한 경우 당연히 적용이 되고 있었고요. 사업 폐지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 철거하는 경우 그 부분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사업 폐지라는 겁니다. 폐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사업장 이전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점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산의 평가 차손, 파손이나 멸실이 일어났을 때 그 장부가액을 감액 사유 발생한 연도의 처분가액하고 감액해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건이 이제 천재지변, 화재, 수용,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98페이지에 내용연수 신고서나 감가상각 방법 신고서 양식을 제가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아까 작성하는 서식이 있는 메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9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내용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은 복식부기 의무자는 적용이 된다라고 했죠.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해서 해당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다음에 비용을 말합니다. 자, 비용은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하고 기타 경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감가상각비는 본인 소유 자산을 말하는 거고요. 임차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거는 렌트나 리스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입니다. 기타는 이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업무용 승용차 유지 취득과 관련되는 비용이다. 모든 비용을 다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비에 대해서는 구분 기장을 해야 되고 개정과목 및 적용 등록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앞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확인들을 하시고요.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이후 취득분은 강제상각입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17년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강제로 상각한다. 그래서 장부상 감가상각비와 상각 범위액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액을 송금불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나 필요경비 산입 유보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상각은 5년 정액법으로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 임의상각 제도입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부분인데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에 대해서 나옵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임차료 총액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수선 유지비 금액을 모른다라고 하면 임차료, 보험료,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비로 합니다. 만약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일반적으로 뭐 임차료 총액의 93%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고 처리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임차료 총액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필요경비로 계상했거나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는데요. 자,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는데 업무 사용 비율은 업무용 승용차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해서 업무 사용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자, 계산을 하게 되고요.
업무 사용 비율은 운행 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운행 기록부를 작성했다면 승용차별 총 주행거리 분의 승용차별 운행 기록 등에 의한 업무용 사용 거리 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1,000만 원 기준으로 따집니다. 전체 총 지출 비용이 1,000만 원 이하면 업무 사용 비용 100%,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비용 금액분의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0만 원은 사업연도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할 계산합니다. 그리고 사업연도 중에 일부 기간 또는 일부 기간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할 계산에서 1,000만 원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경비, 감가상각비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가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전체 금액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한 금액에서 업무적으로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적용을 하는데요. 이 800만 원도 12분의 해당 사업연도 월수 기준으로 합니다. 월수 기준으로 계산하고요. 보유기간을 적용을 합니다. 자, 보유기간 비율은 해당 사업연도 개월수분의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로 계산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득처분은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한도 초과액은 유보나 기타 사회이출.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는 기타 사회이출이라는 소득처분은 없습니다. 전부 유보 아니면 인출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2월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입니다. 당해 연도에는 뭐 크게 발생될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였던 2016년도에 적용됐던 분은 또 있을 수는 있겠네요. 자, 일반 차량이든 리스 렌트 차량이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큰 금액을 적용을 하는데요. 800만 원에서 800만 원과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하고 차액 부분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2월액 중에 적은 금액하고 제로 금액하고 비교해서 큰 금액을 일반 승용차는 유보로 또는 리스나 렌트 차량은 기타로 해서 2월에서 필요경비에 산입이 됩니다. 감가상각비를 전에 800만 원 때문에 인정을 못 받은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상각 기간이 끝난 다음에 2월에서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리스나 렌트의 경우에는 임차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처분 손실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가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금액을 8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필요경비 불산입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 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 산입합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800만 원 미만일 때는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전부 다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폐업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건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관련해서 2월액이나 처분 손실 2월액 중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을 해줍니다. 폐업을 했을 때에는요. 자, 세무사랑 프로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부분을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 보시면 기본사항과 추가 등록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기본사항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전기부터 2월 된 부분은 기초가액의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전년도 내용을 자료를 2월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기중 취득 및 단기 증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이제 취득을 한 자산들은 이 4번 란에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4번 란에 기록되는 것과 7번 단기 자본적 지출액에 기록되는 것은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4번에 기록이 되는 부분은 고정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고요. 7번에 기록되는 부분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즉시 비용 처리한 경우에 7번으로 기록을 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에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률법 적용할 때만 계산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부인 누계액이 있다면 반영하시면 감가상각비 세무조정할 때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정기말 의제상각 누계액, 의제상각 누계액이 있다면 이 부분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기말 의제상각 누계액과 관련해서는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범위액 계산할 때 차감하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13번에 회사 계상액입니다. 회사 계상액은 자,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회사 계상액은 이제 감가상각 대상자산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는데 회사 계상액의 의미는 이 부분입니다.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영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F7 사용자 수정 기능을 통해서 결산재무제표 금액으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무조정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계상액과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상각비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상의 비용 계정인 감가상각비고요. 회사 계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자본적 지출액에 수익적 지출로 처리된 경우에는 수선비로 회계 처리했을 거고 회사 계상액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정기과소상각분 반영, 즉 정기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한 계정이 있다라고 하면 감가상각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회사 계상액에는 포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의 경우, 즉 이런 세 가지의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F7 사용자 수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정확하게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6번 경비 구분 정확하게 해 놓으시면 우리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때 제조원가나 일반 경비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훨씬 편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례를 통해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자산은 건물 비품,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가 있고요. 기준 내용연수는 40년이고요. 5년이고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준 내용연수와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상각 부인에 2,350만 원 있는 부분하고 정기말 의제상각액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자동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 자, 고정자산 기계장치에 대해서 2,350만 원하고 누계입니까? 정기말 의제상각 누계액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31일 날 회계 처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건물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정기 오류 수정 손실 300, 정기말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300 해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 이 부분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이긴 하지만 감가상각비에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 건물 부분을 살펴보시면 회사 계상액 1,5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은 1,2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으로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자, 결산재무제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 누계액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자,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 1,2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결산재무제표에는 1,200으로 반영이 되어 있지만 우리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는 회사 계상액은 1,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500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정기 오류 수정 손실까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로 전부 다 반영될 수 있는 금액들 전부 다 반영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와 관련해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차량 유지비와 관련해서 총 차량 유지비 이미 일반 전표에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랜저 차량은 업무 사용비율 75%로 운행기록부 작성하고 있고 나머지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차량 유지비 감가상각비 제외한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을 받는다. 즉, 이 부분은 즉시상각, 그러니까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상각비 계산 내용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에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건물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사 계상액에 대해서는 정기오류 수정 손실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정리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 명세서가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고정자산 등록에 대한 정보들이 다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프로그램은 자, 그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형 고정자산, 유형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상각 방법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액법 상각일 때 차량의 경우에 33라 3333번 차량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취득을 했죠. 17년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액법으로 상각을 했고요. 정액법으로 상각했는데 회사에 계상한 1300보다 그러니까 상각 범위액이 1200입니다. 그래서 초과 상각된 금액 100만 원은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상각분 조정 명세서가 작성이 됐다라고 하면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에어컨 기계장치가 되어 있죠. 전기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관련해서 608만 8,500원 송금 추인해 줬고요. 차량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17만 6천 원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실 때에는 개별 자산별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가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자,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별도의 세무조정 사항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 살펴보실 거는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이라고 해서 기말 현재 가액 감가상각 누계액이 우리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과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하단 부분에 조정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세무조정은 일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이 다 마감되고 난 다음에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던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과 감가상각비 고정자산 등록에 반영되어 있던 감가상각비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자, 운행기록부 관련되는 부분도 그랜저 차량 11거 1111번 차량은 그 운행기록부가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등록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업무 사용 비율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벤츠나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업무 사용 일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 비율로 입력되는 금액 비율로 업무 사용 비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우디 차량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회사 계상상각비인 1,300만 원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1,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상각 부인액으로 이미 필요경비 불산입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00만 원으로 적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 주시고 금액을 반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세무조정 사항들이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조정 등록을 통해서 업무용 승용차 미사용 금액 3,801만 7,225원 인출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과 관련되는 내용 우리 교재를 통해서 잠깐 정리를 하면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복식부기 의무자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명세서 작성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돼 있어야 되고요. 비용 구분 기장돼 있어야 되고, 운행 기록부 있어야 되고, 비용 현황도 파악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감가상각비 난에는 다음의 금액을 입력한다라고 해서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6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분은 둘 중에 작은 금액입니다. 회사 계상액과 상각 범위액 중에 작은 금액. 17년 1월 1일 이후의 취득분은 상각 범위액까지입니다. 상각 범위액이 미달하게 취득된 경우에는 송금 산입, 필요경비 산입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해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업무 사용 비용 한도와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할 때 월할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유기간 월수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직 우리 프로그램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이 된 내용이다 보니까 반영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세무조정을 하실 때 이 부분 반영된지 여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정자산 감가상각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